네, 저 오늘 수요일의 남자 그분이 오셨습니다. 리얼 드래곤님, 진짜 형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짜 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인가요? 네, 예. 딱 일주일 만이죠. 예. 뭐 저희는 어제 따로 보긴 했지만. 예. 네. 박 선생님은 다시 오셨네요. 아, 오늘 예. 원래 제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인데 오늘 이제 사정상 오늘 제가 좀 나오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눈빛 너무 따뜻합니다. 네, 너무 눈빛 교환 그만하시고요. 네, 시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오늘 준비된 뉴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띄어진 것 같아서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최근에 사실 미국 시장이 이틀 연달아 조정받다 보니까 맞아요. 시장에서 좀 불안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경기 전망에 대해서 뭐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나오고 있으니까 맞아요. 뭐 그런 부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연준의 이제 긴축 장기화 우려 때문에 하락 출발을 했고요. 중간에 이제 JP 모건 CEO의 이제 경기에 대한 부정적 발언 이어지면서 낙폭 확대하면서 마감했는데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였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11,14.89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S&P 500은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크게 이슈 두 가지 있었고요. 그 빅테크 업종에 대한 독점 금지법 관련해서 대형 기술주 위주로 매물이 출하됐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JP 모건 CEO를 비롯한 각 주요 인사들의 어떤 경기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있었는데 조금 뒤에 설명드리고요. 네. S&P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4,1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4,000포인트를 이제 후퇴하면서 4일 만에 4,000선 밑으로 다시 하회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베어마켓 랠리가 어느 정도 힘에 붙인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조금 들고 있고요. 예. 결국은 올해 같은 경우는 화두는 역시나 인플레이션이었다고 한다면은 내년의 화두는 역시나 경기 침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실업률이라든지 어떤 소비라든지 실제 지표 자체가 견조하다 보니까 연준의 터미널 레이터, 그러니까 최종 금리가 계속해서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일단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올해까지는 버텨주고 있지만 결국은 내년에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소비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순서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대규모로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부분들, 지금 당장 구조조정을 발표한 기업만 하더라도 아마존, 메타플랫폼스,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월트디즈니, 네. 뭐 그 밖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아는 네노라 하는 기업들이 뭐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가까운 인력을 지금 구조조정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전초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이어져 결국은 실업률 증가와 경기 침체가 결국 내년에 오는 게 아니겠느냐. 물가에 대해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거비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락하지만 화두는 결국은 인건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임대료는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어떤 월세라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내년에 CPI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문제는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임금 상승률은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년에 CPI를 결정짓는 키팩터는 임대료가 아닌 인건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임금은 아시다시피 한번 올라간 임금은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오기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내년도에 얼마나 빠르게 CPI를 떨 수 있을지 핵심 요소가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자꾸 불안한 게 아직 인플레가 약간 꺾이고 있으면 시장은 내년에 대한 온기가 좀 도는 건가 희망을 가질만 한데 최근에 사실 좀 월가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제미 다이먼도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그게 어제 시장을 좀 위축시킨 것 같은데 멘트리 좀 부정적인 코멘트들이 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예,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상당히 이어졌는데 오늘은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일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같은 경우는 어제 CNBC 인터뷰에서 기준금리 5%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지금 기준금리를 짚고 넘어간다면 현재 기준금리 미국 4%고 올해 12월 달 다음 주에 50bp를 인상한다면 이제 올해 연말에 4.5%가 됩니다. 페드워치 기준으로 2월 달 예상이 25bp보다 현재 50bp가 더 확률이 높게 보고 있고요. 25bp 같은 경우는 약 30%대, 50bp 같은 경우 50%대. 그러니까 당장 내년 2월에는 5%를 이제 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끝이겠느냐? 최소 한두 번 정도는 더 올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두 번 정도를 보수적으로 그냥 25bp 한 번 정도씩 두 번 올린다고 가정해도 기준금리가 거의 5.5%까지 올라간다는 말이고, 이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상당히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금리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제이미 다이먼 CEO가 이야기를 한 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폭발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초과 달성된 저축액이 약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에 가깝다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박 선생님은 혹시 최근 한 1, 2년 정도 주변에서 어떤 차라든지 뭐 고가 물품이라든지 사신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최근에 약간 1, 2년 동안 제 주위 지인들이요. 예. 약간 뭐 정신 좀 나간 애들 아니면 많이 없던데. 없으셨나요? 네. 실제로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네. 고가 자동차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사치품들, 예, 이런 네. 것들의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과 저축액 약 2천조에 가까운, 그게 실제로 들어온 돈이든 혹은 평가 금액에 불과하든 어쨌든 나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걸로 인한, 예. 뭐 요새 말로 하면 이제 플렉스라고 하나요? 플렉스 소비가 굉장히 컸었고요. 아니, 저의 주변에는 사실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저는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과소비했던 친구들도 거의 요즘 잘 안 사는데. 물론 이제 올해 들어서는 당연히 이제 상당히 힘드니까 그랬었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그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비가 실제로 많이 늘어났었고요. 야. 문제는 네. 이러한 소비 폭발이 뭐 올해까지는 이어졌는데 당장 이제 쓸 돈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과 저축의 금액이 내년도에는 전부 고갈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까지 소비로 이끌었던 어떤 투자가 혹은 이제 경기가 내년엔 당연히 이제 꺼진다고 보는 거죠. 이 미국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런 소비로 이끌어왔던 경제가 내년에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예. 구매력이 저하된다는 거는 강력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의 이제 경기 특성상. 뭐 추가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지정학적 긴장감이나 어떤 세계 경제에 대한 이제 대전환점. 이 부분은 제이미 다이먼 CEO가 이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었던 겁니다. 네. 탈세계화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가 결국은 미국의 이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갖고 올 것이다.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게 인건비로 인한 영향이 있고요. 탈세기화라는 게 결국은 값싸게 이용할 수 있던 재활화 노동력을 이용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금 듣는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이번에 미국 시장을 좀 봤을 때 오늘 이게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애플카. 예, 애플카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좀 딜레이가 됐다. 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 나온 건 사실은 없습니다. 예. 애플카라는 거는 사실 애플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뭔가를 내놓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단지 이제 추측만 할 뿐이었고요. 예. 이번에 그 블룸버그에서 애플카의 출시가 2026년도로 연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요. 네. 그 공식적으로는 2014년도에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애플카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역사는 상당히 깁니다. 그 비공식적으로는 2010년에 스티브 잡스가 어떤 자동차 벤처 기업가하고 실제로 만나서 회동을 한 기록도 남아 있어요. 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림 나오나요? 왜 안 나오지? 나왔습니다. 아, 예. 이 그림이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스티브 잡스가 만났던 예. 개발자가 스케치를 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카의 초기 원안인 거죠.
근데 이 스케치가 사실 2010년도에 나온 거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거고 네. 그림만 봐서는 사실 지금의 자동차하고 크게 다른 점은 안 보이죠. 예. 그냥 일종의 이제 컨셉 스케치다 보니까 그냥 러프하게 그린 거고요. 어쨌든 실제로 애플카에 대한 개발이나 관심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애플에서 있어 왔다라는 예.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실제로 그 이후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 처음 출시된 그 당시부터 이미 애플카에 대한 논의는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폰 개발 때부터? 예.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뭐 그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니라 자동차를 먼저 만들려는 게 아니었냐라는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이제 저울질하다가 스마트폰을 먼저 낸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고요. 예. 일단은 그 알려지기로는 내부적으로 애플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발 목표였던 게 레벨 5,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이죠. 아예 전혀 주행에 이제 손을 댈 필요가 없는 부분. 근데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절대 만만한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이 계속 수년이 되고 일정이 연기된 것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냐 하고요. 최초에는 이런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하고 반자율주행,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용차들 같은 방식 두 가지로 이제 준비를 다 했다고 하는데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완전 자율주행 차가 사실상 조금 어려워진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컨셉 칸데 이것도 물론 이제 실제 공식적인 사진은 아니고 이 가정한 이제 화면인데 보시면은 앞에가 운전석인데 핸들이 없어요. 핸들이 없고 그냥 앉으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작은 회의실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서 그냥 회의를 하거나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음악 감상을 하거나 뭐 TV를 시청하거나 혹은 숙면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컨셉의 이제 처음에 애플이 원하는 거는 이러한 컨셉의 차였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건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안에서 뭐 회의를 하거나 혹은 이제 이 의자를 앞뒤로 이제 돌려가면서 내가 이제 운전에 이제 어떤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경우.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실상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 휠, 소위 말해 이제 핸들이 달려 있고 페달이 달려 있는, 그러니까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이제 해야 되는 이 컨셉 사진만 보면 사실 지금 사용차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벤츠에서 출시된 전기차 EQE랑 거의 내부 인테리어가 비슷해요. 이 그림 자체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 당장은 이제 현재 차들하고 그렇게 차별화된 모습은 아닌 거죠. 예, 물론 이제 아직 출시된 건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가상의 화면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 컨셉 디자인은 근데 누가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예. 상상도입니다. 상상도로? 그러니까 여러 업체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애플카면 요렇게 나올 수 있겠다.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방식으로 상상을 하는 거고요. 예. 실제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애플의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렉서스 차량에 이제 그 카메라가 이제 탑재돼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당연히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기술력이 앞서 있고 두 번째 업체인 구글만 하더라도 애플하고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이 주행 거리가 쌓여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실제로 이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게 만만치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일단은 예상이 고속도로에서만 이제 반자율주행, 이 기능은 사실은 웬만한 사용차 업체에서는 지금 다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얼마나 이제 추가로 어떤 기능, 획기적인 기능이 들어갈 것인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고요. 출시된다고 하면은 가격은 이제
10만 불 정도? 10만 불. 그러니까 이제 1억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 정도의 구성가 된다면 10만 불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반자율주행 정도로 한다면은 뭐 10만 불 내외로 충분히 네. 예,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은 어떤 팀 쿡 CEO의 어떤 성격이나 애플의 특성상 생산에 대해서는 전부 외주를 줄 가능성이 크죠. 현재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테슬라처럼 직접 공장을 생산하거나 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되죠. 뭐 애플카 테마 때문에 뭐 국내 주식들도 뭐 많이 뭐 변동성을 많이 줬던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외주를 준다 하니까. 사실은 실제로 어떤 완성차 업체들, 예. 그러니까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한국의 이제 기아차 같은 업체에 이제 오퍼가 왔다고 공식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예. 이제 어떤 소문으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고 대부분 이제 거절을 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냥 일종의 이제 하청 업체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제 고유 브랜드를 가진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엄연히 이제 럭셔리 브랜드 혹은 잘 키운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청 업체가 된다면 이 브랜드 가치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 그 애플의 연기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에 있는 애플 카 관련주들의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LG전자 같은 업체도 대표적으로 오늘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이 이슈로 인해서. 혹시 박사님 추후에 애플카가 네. 출시가 된다면은 예, 삽니다. 그 최박호님은 소위 말하는 이제 애플 빠신인데 무조건 사죠. 무조건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애플- 있는 차 팔고 삽니다. 줄 쓸 거예요, 아마 이 친구는. 네, 전 예. 대기 올리겠습니다. 예, 예. 애플카의 장점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애플이 참 재밌는 업체인 게 지금 10년 전 그러니까 한 2012년부터 작년까지 네. 약 10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렇죠. 10배가 올랐는데 예. 이동안 아이폰의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아이폰의 점유율은 한 번도 글로벌하게 30%를 넘긴 적이 없고요. 결국 그 힘은 뭐냐? 애플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거거든요. 애플, 아이폰, 뭐 그 밖에 기타 기기들, 아이패드라든지 맥북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앱들,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생태계가 되다 보니까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기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 거고요. 애플카가 나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혹자들은 나는 포르쉐가 더 좋은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카가 일정 부분은 무조건 장악을 할 거고요. 여기 계신 두 분만 하더라도 무조건 예. 사시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거기서 파생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익이 또 제 생각에는 핸드폰, 스마트폰의 수십 배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애플의 어떻게 보면은 장기 성장성이나 미래가 상당히 밝다는 부분. 예. 짧게 보면은 뭐 내년에 출시될 어떤 VR XR 기기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궁극적인 머신은 자동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애플이 진행할지 그리고 어떤 테슬라와의 경쟁 관계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저는 그 아이폰이 액정 깨지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비싸고 이것도 깨질 것 같아. 뭘 좀 잘못하면 애플카도 여기저기 깨지고 이거 AS 맡기기가 힘들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떨어지면 다 깨지니까.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한 10년 이내로 상당한 레벨로 올라온다면은 예. 그런 어떤 사고율도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니까요. 그 부분이 좀 희소식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 또 애플카 또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는데 어떻게 뭐 마지막 정리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독점법 관련해가지고 네네. 메타 플랫폼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어제 114달러 6.79% 하락해서 상당히 크게 하락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타겟팅 광고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SNS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항상 처음에 뜨는 문구가 있어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대부분 이거를 이제 다 동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네. EU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떤 앱을 가입할 때 거의 대부분 약간 반강제성을 띠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넘어가거나 네. 예,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하게 자유에 맡겨야 된다. 그것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을 그러면 수정을 하거나 혹은 메타 플랫폼스 측에서는 아예 유럽 쪽을 이제 막는 어떤 강경수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럽 매출 비중이 20% 정도 되니까 작지는 않고요. 네. 더구나 이 부분은 미국이라든지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을 내 정보를 사용하시기에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99%는 아니오를 선택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얘라고 일부러 선택하는 경우는 네. 매우 드물기 때문에 네. 이런 업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고요. 어제 그래서 알파벳과 아마존도 약 2, 3%씩 하락을 했고 네. 현재 온라인 광고 점유율로 보면 구글이 26%, 메타가 24% 정도로 두 업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두 업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어떤 타겟팅 광고 관련한 법안의 향방을 상당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저희 시황 간단하게 좀 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요. 저희 기다리고 계신 서병수 연구원님 모시고 바로 또 좋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